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많은 분들이 가서 환영도 했고 그러는데 이재명 현 대표와는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 한번 먼저. 만나자. 네네. 그래서 곧 만날 것 같은데 그제 이제 돌아와서 측근 의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네네.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가서 DJ가 나의 정치적 원조다, 네, 스승죠 뭐. 원인이다, 네. 원조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총재 때 이낙연 기자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공천도 주고 저는 이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이다. 그리고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아니라 김대중의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낙연 대표가 대여 투쟁을 하는데 나서고 강하게 나서야지. 엄중 신중하지 말고. 그리고 단합을 해줘야 된다. 그 예로 말이죠. 제가 왜 단합과 강한 민주당을 말하느냐 하면은 내년 총선에 만약 과반수 미만으로 패배를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독재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아, 반국가 세력. 아니 글쎄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79석의 의석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5년간 집권을 하고 115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을 했어요. 네. 이것이 강하고 단합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152석을 가지고도 180석을 가지고도 즉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라. 내년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합하고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수박, 개딸, 낙딸 이런 건 추방하고 네. 민딸이 되라. 민주당의 딸이 돼서 단합해라 하는데 그 역할을 이낙연 대표가 솔선수범해서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요 점점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국힘당이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거기다가 더 치명적인 게 20, 30대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20, 30대 지지를 못 받는 민주당 이건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국힘당은 비록 주류와는 떨어져 있지만 이준석이나 천하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20, 30대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는 청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밟아버려요. 청년들이 무슨 대학생 청년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무슨 발표를 하면 그냥 뭉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발언 기회를 준다든가 어떤 기회를 줘서 20, 30대를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죠. 아마 그게 그 문제는 총선 승패를 좌우할 거다 해야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박세현 네네. 전 비대위원장 이런 젊은 박지현? 세대 박시현 박지현. 네, 네네. 박지현 이런 젊은 세대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올 때는 언제고 또 뭐 최고위원 출마를 막아버리는 것은 언제냐 이것이 저는 그 문제인데 그러나 세대를 잘 느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말씀하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네네. 이 정신이 민주당한테는 가장 필요하고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했다. 170석 국민의힘이 확보해야 된다. 내년 총선에. 노무현 대통령 한마디 했다가 탄핵 소추까지 당했어요.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네. 공사석이 어디 있습니까? 네. 24시간 제가 항상 사석에서 근무 시간이고. 말하면 괜찮나요? 이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대한 탄핵 사유. 정치적 중립을 일탈했고 네. 정치 개입이고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한마디 했고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이러니까 20, 30대 젊은 세대들의 민주당 지지가 약해지는 것은 대통령의 이런 일탈된 발언을 없는 것처럼 넘어가기 때문에 민주당 초선들도 문제예요. 그래서. 글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각성해야 된다. 네. 단합해서 강해야 한다. 79석 가지고도 정권 교체를 했고 115석 가지고도 네. 정권 재창출을 했는데 어떻게 152석 과반수가 넘는 180석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을 못했냐. 민주당 원내에서요. 박지원 실장님만큼 강하게 대여 투쟁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수사받고 기소되고 내일 또 재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내일 또 합니까? 그러니까 네. 금요일 날은 방송 출연 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전화 와요. 왜 안 하냐고. 그럼 나 재판 받고 있다. 답변도 못 하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방식 이제 만나기로는 했잖아요. 그냥 비공개로 만나서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그야말로 흉금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단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이낙연 공이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네네. 협치를 하지 않는 것, 네. 야당을 전직 네.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것을 비난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게 공개면 어떻고 비공개면 어떻고 그건 상관할 필요 없어요. 자주 만나고 자주 상의를 해야 돼. 네. 안동 막걸리 가져오고 이낙연 총리가요 엄청나게 막걸리를 좋아해요. 그럼 해남 해창 막걸리가 최고입니다. 갔다가 목포 생막걸리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네.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해야지 무슨 자기들이 그러면 안 되지.